2025년 12월 원달러 환율이 1475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원대에서 멈추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직장에서도 환율 걱정을 하면 정치 얘기 꺼내지 말라며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1997년 IMF 때도 언론에서는 국민들이 과소비를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탓을 일삼았는데요. 지금도 해외 투자하는 서학개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환위기가 덮친 제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은 파산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30대 중반이 되고 한 가족의 가장이자 아빠가 된 지금 또 그때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최근엔 한국에서 달러로 계산하냐는 말까지 들어봤어요. 원달러 환율이 왜 중요한지, 돈이 녹고 있는 이유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한 영상에서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 게시되어 있는 환율의 정의부터 알아보면 환율이란 외국 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 자국 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원달러 환율로 설명하자면 1달러를 얼마의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죠.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시절 1억 원은 10만 달러였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라면 1억 원은 83,333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면 1억 원은 71,429달러가 됩니다. 불과 3개월 전 환율이 1,400원이었고 시간이 흐른 지금 1,500원을 육박하는데 1억 원은 66,667달러가 되네요.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가치는 녹아내리고 있죠. 왜 이제 환율이 중요한지 조금 느껴지실까요?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원화 자산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체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내려가는데 왜 기름값은 계속 올라갈까요? 요즘 휘발유는 1리터에 1,800원이 넘어가는 게 당연시되고 있고요. 매일 배달되는 쿠팡이나 택배 물품들은 어떤 걸로 배송할까요? 물류비는 증가하고 기업에서 쓰는 모든 원자재 비용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죠. 신기한가요? 돈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죠? 흔해지면 당연하게도 가치는 낮아질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풀어도 괜찮을 시절이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시국에는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제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주는 성격이 두드러졌었죠. 전 세계가 전염병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조치였으니까요. 특히 미국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할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금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0.5% 금리였고 미국이 0에서 0.25% 금리였었죠. 반면 지금은 어떤가요? 2025년 미국 금리가 4%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2.5%예요. 미국 국채를 달러로 사면 4%의 이자를 받는데 한국 국채를 원화로 사면 2.5%의 이자를 받아요. 전 세계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느 나라 국채를 사고 싶어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 빼고 우리나라 국채를 살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런 금리 차이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끌로 부동산을 샀고 대부분의 자산을 대출로 잃은 개인들에게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면 모두 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금리 차이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극복 이후 풀린 돈을 회수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고금리는 이어져 왔죠. 그런데 202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정책이 실행됐어요. 미국이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동안 더 낮은 금리로 돈을 회수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돈을 또 풀었어요. 여러분은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화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미국 국민이었다면 부동산, 주식 등 국내 자산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최고의 기축통화국이니까 다른 나라 화폐를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자산보다 다른 자산으로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바꿔야 할 두 가지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과 달러인데요.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최고의 안전자산이죠. 요즘 금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사면 늦은 거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달러는 1,500원이 뉴노멀이라는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통과 미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 ETF를 사는 건데요. 달러 예금보다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예금 다음으로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ETF예요. 원화로 환전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환 해지가 없어서 달러의 환율과 연동되고 환율이 높아질 때 유리한 상품이죠. 분배율이 높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월배당 상품이기도 해요. 지금처럼 고환율이 예상되는 시점에 원화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물론 달러를 미리 갖고 있었다면 본주식 성격인 SGOV ETF를 사두면 되겠지만 달러가 없다고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대안을 찾아 수익을 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솔 국제 금 커버드콜 액티브가 있는데요. 이 상품 역시 커버드콜 상품으로 분배금을 월 분배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되는 점은 미국 금 시세를 따라간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금 투자를 하면 세계의 시세보다 크게 뛰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인데 이건 그 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월마다 주는 분배금을 통해 현금 흐름까지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세운 투자 원칙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는 투자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매매 차익을 노릴 강심장도 아니기 때문에 매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커버드콜 전략을 적립식으로 투자할 건데요. 현금을 왕창 들고 있어서 큰 금액을 매수하면 바로 몇백씩 현금 흐름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매월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최대한 만들어서 4대 4대 2 비율로 커버드콜 상품을 매수할 거예요. 매달 원화 40%, 달러 40%, 금 20% 비율로 매수를 진행할 건데 원화 상품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을 매수할 거고 달러 상품은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를 금 상품은 솔 국제 금 커버드콜 액티브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고 원금의 비율이 4대 4대 1을 벗어나면 매도와 매수를 통해 비율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백에서 몇천만 원을 갖고 계시다면 이 4대 4대 2 원칙을 바탕으로 커버드콜 전략으로 더 빠른 월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더 빠른 수익 창출과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시겠죠.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기 망설여지신다면 일부 금액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잖아요. 배당 투자 영상을 보다 보면 바로 월 300씩 만드는 분들은 많은데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채널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여정에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매월 아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 쓰는 물건들도 당근에 하나씩 올려서 팔고 있어요. 지금 큰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커버드콜로 맨바닥에서 월 500만 원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투자 현황과 실적을 기록으로 남겨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 가득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